여인 역사. 여러분들은 역사 속 위인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남성들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남성들 못지않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일을 해낸 여성 인물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여인 역사에서는 역사 속에서 많은 활약을 펼쳐 민족을 빛낸 여성 인물들을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의 인물은 바로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는 책과 영화 덕혜옹주로 인해 최근에서야 많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1912년 5월 25일 황제의 자리에 물러나 있던 고종에 거쳐 덕수궁에서 태어났습니다. 고종이 회갑을 맞던 해에 얻은 누뚱이 딸이었죠. 그녀의 어머니는 소주방 나인 출신으로 고종의 후궁이 되었던 복령당 양씨입니다. 덕혜옹주는 1907년 일제의 압력으로 강제 퇴위를 당한 후 시리에 나날을 보내던 고종에게 삶의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덕혜옹주는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어머니인 귀인 양씨가 아닌 아버지 고종과 함께 보냈기에 아버지에 대한 정이 그만큼 깊었고 고종에게 덕혜옹주는 그야말로 쓸쓸한 말년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죠. 그러나 두 부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승하했기 때문이죠. 덕혜옹주의 나이 겨우 8살이 된 해였습니다. 개인적인 슬픔뿐만 아니라 부친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고종 승하 후 덕혜옹주의 거처를 함령전에서 어머니가 있는 광화당으로 옮겼다가 창덕궁 관물원에 거처를 잡았습니다. 이후 일제는 조선 황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덕혜옹주에게 철저한 일본식 교육을 시키려 했습니다. 1921년 4월 그녀는 일본 거류민이 세운 일출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덕혜옹주의 부르는 일본인 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14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다는 것까지 있죠. 1931년 덕혜옹주는 일제에 의해 대마도 백작 소 다케유키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1년 후 딸 정혜가 태어났고 그녀는 얼마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만국의 옹주로서 겪은 정신적 스트레스가 컸던 탓일까요? 덕혜옹주는 결혼 후 조현병에 시달리다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1956년 딸 정혜가 실종되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데다가 부모도 일찍 잃고 남편에 이어 자식까지 떠나보낸 덕혜옹주는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62년 1월 3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그녀는 낙선제에서 1989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조선 황실의 마지막 여인인 덕혜옹주. 조선의 마지막을 상징하는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세대뿐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들려드린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방송에서도 역사 속 여성 인물들에 대한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여인 역사.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윤소영 아나운서, 기술의 이채빈 엔지니어였습니다.